네, 요번에도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아, 굿굿. 네, 새해 첫 발표인데, 일단 음,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거는 자바 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바 버전이 지금까지, 최, 최근에 나온 자바 버전까지 얘기를 쭉 해나가고, 그 음, 다음에 집중적으로 보게 될 자바 버전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거는 차차 진행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자바는 맨 왼쪽에 보시면은 1995년에 릴리즈가 처음에 됐습니다. 음, 그리고 3초만 이 간격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1, 2년 간격으로 안정적인 버전을 계속 출시해 왔거든요. 95년, 96년, 97년, 98년 이런 식으로. 근데 버전 맨 오른쪽에 있는 버전 6을 보시면은 이 이후부터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음, 이렇게 움직이고서 다음 거를 보면은 6과 7 사이에 무려 5년이 걸려요. 어, 그래가지고 이 개발자가 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 6에서 7에서 간 이 버전, 이 5년이 가장 최악의 버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애들이 되게 음? 되게 힘들었던 음, 시간이었고, 음, 심지어 그거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기능을 다 못 넣은 채로 7을 출시를 하게 돼요. 음,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다음이 음, 이제 3년 뒤에 발표하게 된 자바 8인데, 자바 8에서 9에서 변화는 프로그래밍 생태계 변화와도 연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위에 제가 글을 살짝 써놨는데, 자바 8은 람다 스트림, 그리고 자바 9는 모듈화라고 써져 있죠. 자바 음, 8에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음, 병렬 처리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 음,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람다도 사용하게 되고 해서 람다하고 스트림을 메인 키워드로 써놨고요. 그 음, 다음인 자바 버전 9에서는 개발자가 방금 말한 것처럼 빅데이터가 떠오른 것처럼 그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듈화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그래가지고 모듈화가 자바 9에서는 좀 키포인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8년에 나오게 된 거는 자바 10. 자바 10이 출시하게 된 이후로 얘네들이 이제부터 진짜 주기적으로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딱 선언을, 딱 못을 박아버리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딱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가 이제 2018년에 10이 나오고 2018년 9월에 11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메이저 버전을 출시를 하고 3년마다 롱텀 서포트, 줄여서 LTS 버전을 출시를 하기로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림들을 보면서 눈썰미가 있으셨으면 다 봤겠지만, 제가 색칠을 해놓은 색깔들이 있었거든요. 밑에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8에 버전 8에 색칠이 되어 있고, 버전 11, 버전 17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이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LTS 버전이에요. 그러면 LTS 버전은 3년마다 출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제 17 버전이 출시되고 나서는 얘네들이 3년 좀 길었다고 생각했는지 2년으로 수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2년 3월에 18, 22년 9월에 19, 그리고 23년 3월에 20, 그리고 23년 9월에 LTS 가장 최신 버전 21이 나오면서 현재 자바의 최신 버전은 21 버전입니다. 까지가 현재까지 말한 자바 버전에 대한 간략한 역사였고요. 자바 LTS 버전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오라클 JDK 지원 기간을 보면은 사실 LTS는 약 8년 정도까지 그 8년 정도까지 유지 보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8 버전을 보면 14년에 출시됐으니까 22년에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LTS 맨 첫 번째 버전이 8 버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너무 쓰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30년까지 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1년, 21 버전
가장 최근 버전이 31년인데 거기에 맞먹는 수준이 지금 자바 8 버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뚜루룩 보시면은 8 버전은 30년까지, 11 버전은 26년, 17 버전은 29년, 21 버전은 31년까지 보안 업데이트와 수정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바 버전을 사용하는 개발자하고 이제 기업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나 간략하게 보면은 제트브레인에서 자바 버전 사용 설문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2023년 올해는 아니고 이제 지나서 이제 작년이긴 한데 그러네. 저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데 한 후반기쯤에 한 것 같아요. 21 버전이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 21 버전이 없는데 일단 딱 보면 보이다시피 긴 그래프들이 딱딱 보이죠. 그러네. 21년에는 11 버전, 그리고 8 버전, 그리고 15 버전 정도 보이고 22년에는 17 버전, 11 버전, 8 버전, 23년에는 8 버전, 17 버전, 11 버전. 딱 보면은 계속 공통으로 불리는 이름 세 개가 있죠. 8, LTS 버전들이네. 맞아. 8 버전, 11 버전, 17 버전. 이 LTS 버전들을 사람들이 매년 많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딱딱딱 제가 퍼센티만 가져왔는데 자바 8은 78, 21년에 78, 22년에 60, 23년에 50으로 계속 뭔가 사용률이 하락하는 추세고 21 버전은 42, 48로 올랐다가 23년에 오히려 좀 떨어져요. 약간 미묘한 느낌인데 27 버전은 이때는 없었고 21년엔 없었고 22년에 나왔을 때 30%로 나오자마자 30%를 찍었는데 다음 연도인 23년에 45% 바로 증가를 하게 돼요. 이걸 보면 좀 아시다시피 자바 8이 30년까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점점 사용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자바 17의 경우는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면 사실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자료에는 넣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어때 개발팀에서 자바 버전 쓰고 있는 거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도 자바 8 버전에서 자바 17 버전으로 22년도에 도입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최근에 무한 테크코스 6기 선발 과정 미션에서도 보시다시피 자바 17 버전을 저희가 사용했었죠. 맞아. 그래가지고 자바 17이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거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봤는데 어떤 버전을 써야 되냐? 써야 할까요? 어, 그냥 17이 인기가 많으니까 17 써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죠? 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정답이 있진 않죠. 왜냐면 뭐 사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테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전에 써오시던 관습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자바 버전 선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선택을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자바 버전의 사용률이 높은 자바 8 버전까지의 특징, 그리고 9부터 11 버전까지의 특징, 12부터 17 버전까지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살짝 눈치가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 자바 8 버전까지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람다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를 드린 게 람다하고 스트림이었죠. 그래서 람다식은 익명함수를 생성하기 위한 식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왼쪽에 있는 지금 메서드를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쓰는 메서드를 저렇게 만들죠. 근데 해당 메서드를 오른쪽 람다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들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같은 거를 반복해서 돌 때도 포문을 통해서 저희가 반복문을 돌 수도 있지만 람다식을 이용하면은 더 간편하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메서드 레퍼런스, 메서드 참조라고 부르는데요. 메서드 참조는 람다식의 표현식의 한 형태인데 이미 정의된 메서드 재사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김새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클래스 이름하고 콜론을 두 개로 붙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하는 형식.
그걸 오른쪽에서 보면은 제가 네모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시스템 아웃 한 다음에 프린트잇을 하는 모습. 그리고 생성자를 하고 뉴를 쓰는 방식. 그래서 오른쪽에 유저하고 뉴가 써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좀 강조한 스트림인데, 스트림은 데이터 처리 연산을 지원하도록 소스에서 추출된 연속된 요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살짝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스트림은 복잡하고 큰 데이터 처리 작업을 몇 줄의 코드로 처리할 수 있고, 방금 말한 람다식을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저번 디스트로에서 리뷰 엔지님께서 작성하신 포스팅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습 홍보를. 그래서 살짝 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리스트에 스트림을 해가지고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 필터를 넣어가지고 A 요소 시작하는 요소를 필터링 한다든지, 그리고 남은 요소를 프린트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지금 사실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트림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옵셔널. 옵셔널 클래스는 널 값을 가질 수 있는 객체를 감싸는 래퍼 클래스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널 포인터 익셉션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널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사실 널을 반환되는 게 좀 무섭죠. 굉장히 무섭지. 굉장히 무서운 요소죠. 만약에 실제로 서비스 서버인데 널이 터지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옵셔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옵셔널 점 오브 너러블이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get string이라는 만약에 저희가 메서드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의 메서드의 반환값이 널일 수도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걸 옵셔널로 한번 감싸움으로써 좀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값이 존재하면은 is present를 통해서 출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디폴트하고 스태틱 메서드를 쓸 수 있게 추가가 됩니다. 자바 8 버전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하나 인터페이스를 왼쪽에 만들어 놨는데요. 인터페이스 프린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메서드 get name이라는 거를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헬로 프린터라는 구형 클래스를 만들고 프린터를 상속을 받으면은, 저희가 저거 프린터에 선언되어 있는 get name을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사실 구현을 해야 되죠. 그치? 근데 여기 있어서 만약에 프린트 헬프라는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 치면은, 이것도 구형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야 되죠. 그지, 그지. 심지어 이게 지금 헬로 프린터라는 구형 클래스가 하나뿐인데, 구형 클래스가 이제 수십, 수백 개가 되면은 거기서 다 하나씩 구현을 해줘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너무나 힘든 요소죠. 돼. 그것 때문에 디폴트 메서드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디폴트 메서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에 미리 추가를 해 놓으면은 헬로 프린터에서 따로 이제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저거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디폴트 메서드고, 스태틱 메서드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를 추가를 해 놓으면은 그냥 메인에서도 프린트 헬로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까지가 자바 8 버전까지의 특징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이 이제 자바 9부터 11 버전까지의 특징을 얘기해 드리자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화 미리 말씀드렸죠. 근데 모듈화라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어서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면은 거의 하나 강의가 나올 정도로 되게 큰 분야라 가볍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패키지는 클래스들의 묶음이고, 모듈은 그런 패키지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자바는 이런 모듈 속에 있는 패키지 속에 있는 클래스를 외부에서 다 노출이 돼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고 저건 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은닉이 좀 힘들었던, 그냥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바 8 이후에 이런 자바에서
모듈 시스템을 하나 제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캡슐화를 통해서 기능만 외부에 공개하고 내부의 동작을 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의 구조를 저희가 바꿔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그냥 제공하는 기능만 알면 되니까 캡슐화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듈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바 9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GC 개선이거든요. GC는 이제 가비즈 컬렉터죠. 가비즈 컬렉터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발표를 드렸었는데 GC 알고리즘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G1 가비즈 퍼스트였던 것 같아요. 가비즈 퍼스트가 기본 가비즈 컬렉터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GGC라고 좀 더 효율 좋은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강조할 정도로 얘네들이 실험적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정식으로 출시된 건 아니고 정식으로 출시된 건 아니고 실험적으로 도입이 돼요. 까지가 이제 GC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컬렉션 팩토리 메소드 기능 강화인데 기존에 있는 저희가 컬렉션의 셋, 리스트, 맵 인터페이스에 불변 속성을 지닌 채로 생성할 수 있는 메소드 오브가 추가가 돼가지고 밑에 바로 보시면은 리스트 오브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고 그거 자체는 불변 리스트, 변경이 되지 않는다, 내부 값이. 그리고 셋도 오브를 통해서 만들고 맵도 오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불변이라는 속성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이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불변 속성을 복사하는 메소드하고 불변 속성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카피 오브하고 to on 모디어블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리스트 카피 오브, 셋 카피 오브, 맵 카피 오브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에 따른 반환 속성인 리스트, 셋, 맵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열 메소드 추가합니다. 문자열 메소드는 되게 많은데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is 블링크가 추가돼서 문자열이 비어 있으면은 공백, 문자열이 비어 있거나 공백이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 false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은 라인스로 해가지고 줄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문자를 스트림으로 반환하는데 이거는 좀 보시면 좋은 게 헬로하고 계획 문자, 월드하고 계획 문자가 들어가죠. 이거를 라인스를 하면은 for each를 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헬로우, 월드 느낌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스트림으로 반환할 수 있는 좀 괜찮은 메소드예요. 그리고 스트립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양쪽에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 스트링 리딩을 하면은 앞에 있는 게 제거가 되고 스펠링을 하면은 뒤에 있는 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리피트를 사용하면은 문자를 파라미터로 주어진 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는데 헬로를 적어 놓은 거를 리피트 3를 했더니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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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연속으로 출력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까지가 9부터 11 버전까지의 특징이었고 다음으로 이제 12부터 17 버전까지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시면은 레코드 데이터 클래스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레코드 데이터 클래스는 진짜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써본 적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레코드는 불변 데이터 컨테이너라고 부르거든요. 단결한 물법을 통해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 때 getter, setter, equals, 해시 코드를 다 만들잖아요. 그거를 다 만들 필요 없이 레코드를 쓰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구현을 해줘요.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됐던 부분을. 그리고 이거 int x, int y, string name이라는 거를 제가 필드를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도 한 번에 초기화가 돼서 생성자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레코드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int x, int y, 스트링 네임이라는 걸 필드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인트에 10, 20, 팀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네임 이렇게 하면은 필드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게터예요. 이게 게터예요. 그래서 네임이라는 걸 게터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메소드 명이 이렇게 된 거고 이거 x도 똑같이 게터고 y도 똑같이 게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equals도 구현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프린트인을 하면은 toString도 사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포인트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레코드 클래스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텍스트 블록.
텍스트 블록도 좀 처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블록은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쉽고 가독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인데 바로 그냥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 잠깐만 이거를 큰 따옴표라고 부르나요? 큰 다운표, 다운표. 따옴표 세 개를 다다다 붙이고 스트링 문자열을 쓰고 다시 응, 다다다 붙이면은 이거를 그냥 텍스트 블록으로 하게 되는데 어, 뭔가 굉장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응, 문자를 이제 가독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는 이제 실드 클래스인데요. 이것도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처음 봐. 이거는 이제 이거 앞부분 이거 잘못됐는데 실드 클래스는 상속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어떤 클래스가 누구까지 상속을 하고 누구까지 상속을 받으면 안 되는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보시면은 실드 어브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인 응, 쉐이프라는 거를 제가 만들 건데요. 응, 요거를 이제 제가 제한을 할 겁니다. 퍼밋을 걸 거예요. 응, 나를 상속할 수 있는 애는 서클하고 레탱글밖에 없어. 응, 그러면은 서클하고 레탱글은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쉐이프를 받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트라이앵글이라는 걸로 쉐이프를 한번 이제 상속을 받아보려 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면은 가장 간단할 텐데 여기서 응, 더 나아가면은 실드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로 파이널, 실드 그리고 논 실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더 이상 하위 클래스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실드는 하위 클래스를 가질 수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커밋 응, 키워드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 누구까지 상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응, 논 실드는 하위 클래스도 가질 수 있고 누구든 상속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응, 응, 바로 그냥 예시를 보시면은 똑같이 응, 쉐이프를 하고 실드를 건 다음에 커밋으로 응, 서클, 레탱글, 폴리곤 세 개를 상속받을 수 있게 열어놓을 겁니다. 응, 그리고 서클은 당연히 쉐이프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쉐이프한테 허락을 받은 서클은 가지 상속을 받았는데 파이널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클의 아래에는 하이 클래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응, 그리고 레탱글은 파이널이 아니라 실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이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 대신에 얘는 퍼밋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탱글 아래에 스퀘어하고 논 스퀘어라는 거를 넣어놓고 스퀘어하고 논 스퀘어는 레탱글을 상속받는 대신 파이널로 더 이상 하이 클래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해봤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폴리곤은 쉐이프를 받고 논 실드를 해놓으면은 그냥 폴리곤 아래에 그냥 뭐든지 지금 트라이앵글이 들어가 있죠. 어떤 클래스 지금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까지가 실드 클래스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막 감이 안 잡히실 때 진짜 하나 한 장씩으로 다 요약을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자바 8 버전을 선택을 했어. 그 응, 이유를 나는 뽑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자바 8 버전을 선택했다면 나는 첫 번째 LTS 버전이어서 지원 기간이 엄청 길어. 그래가지고 난 자바 8 버전을 선택했어.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젝트는 자바 8 버전 쓰는 게 지금 엄청 많으니까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자바 8 버전을 선택했어.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기능들, 람다, 스트림, 옵셔널, 메소드 참조,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스태틱 메소드 같은 특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난 자바 8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 11 버전 선택했을 때는 나 모듈화 바퀴어도 가베이지 컬렉터 개선된 것도 봤고 컬렉션 팩토리의 메소드 기능 강화된 것도 그리고 새로운 문자열 메소드도 특징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자바 11을 선택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바 17을 선택했다면 자바 17은 스프링부트 3.0 이상 버전에선 자바 17만 지원해. 그러니까 나는 자바 스프링부트 3.0 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자바 17 버전 선택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비저 컬렉터의 성능이 8하고 11 버전보다 17 버전 계속 버전이 상승할 때마다 가비지 컬렉터의 성능은 상승하고 있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바 17을 선택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응, 애플의 M1 이후에 프로세서 탑재 제품군에 대한 정식 지원도 17 버전 이후부터는 되기로 했으니까 응, LTS 버전인 17 버전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응, 레코드, 데이터 블럭, 실드 클래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난 했어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응. 되게 긴 얘기를 많이 이어나갔는데
그러면 이거 좀 아쉽잖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LTS 21 버전인데 21 버전 네. 얘기하는 건 좀 아쉽죠. 음. 이제 21 버전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제 사용률 같은 통계가 하나도 없어서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서 넣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1 버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찾아봤는데 여러 기업들의 기술 블로그에서 21 버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버추얼 스레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카카오 개발 블로그에서는 유튜브 영상으로 찍을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고 우테코에서도 우한 기술 블로그에서도 자바의 미래라고 할 정도로 버추얼 스레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까지가 오늘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짝짝짝. 녹화 중단할게요. 음.